제3강 AI 에이전트의 등장과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AI 에이전트의 기본 개념과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AI 에이전트의 유형과 활용 분야, AI 에이전트의 미래와 우리의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끝나고 4강부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될 테니까 실습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AI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개념을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잡고 가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AI 에이전트의 개념과 발전 과정입니다. AI 에이전트란 무엇인가 하면 AI 에이전트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 영역을 벗어나서 외부 상황을 인식하고, 외부 상황이라는 것은 나 이외의 다른 AI 또는 앱이라든가 이런 이제 기능들이겠죠. 거기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최적의 행동을 선택하는 생성형 AI의 새로운 진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성이 있습니다. 외부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에 맞춰서 독립적으로 행동을 한다. AI가 그렇다고 자아를 가진 건 아니겠죠. 자율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 지향성이다. 명확한 목표를 인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목표 달성 경로를 스스로 탐색하고 최적화한다. 상호작용입니다. 외부 환경, 사용자 또는 다른 시스템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API나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 다양한 도구와 연동하여 작업한다. 또 학습과 적응 능력입니다. 경험과 피드백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환경이나 요구에 맞게 행동을 조정할 줄 안다. 오토노미, 골 오리엔티드, 인터랙션, 러닝, 어댑테이션 이렇게 특징을 볼 수가 있고 기존 AI의 차별점을 보면 작업 수행이 기존 AI는 단일 작업을 수행했다면 AI 에이전트는 복합 작업을 계획하고 실행한 의사결정은 사전 정의된 규칙에 의해 한다면 자율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상호작용도 제한적 입출력인데 여기는 다중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주도성은 반응형이다. 수동적인데 능동형으로 적극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전통적 AI에 대한 내용이 보면은 AI 에이전트는 복합 처리가 가능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도구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무적인 차이점에서 보면 AI 에이전트는 목표지향적이며 사용자 의도를 이해하고 복잡한 문제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서 실무 환경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룰 베이스에서 발전을 했어요. 룰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이죠.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에는 최초의 실용적 AI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 익스퍼트 시스템이 등장한 시기다. 전문가 시스템의 구조는 지식 베이스, 그 다음에 날리지 베이스, 그다음에 추론 엔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과 예측과 권고를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전문가의 지식을 if된 뭐뭐면 뭐뭐다라고 하는 규칙으로 코드화해서 의사결정을 자동화했던 시기였고요. 또 의료 진단이나 또는 화학 구조 분석 등 분야별로 특화 시스템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IBM 왓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AI도 여기에 속해 있었고 후지스에서 나온 또 회계관리 프로그램도 이런 쪽에 속해 있었습니다. 또 특정 도메인에서 인간 전문가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구현했어요. 이거는 규칙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해요. 그렇지만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방대한 규칙 작성과 지식 획득의 병목 형상이 있었다. 불확실성 처리와 상식적 추론의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이제 그 챗봇과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000년대에는 챗봇하고 RPA가 발전해서 업무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규칙 기반의 챗봇, 그래서 정해진 시나리오를 따르는 고객 응대 시스템으로 단순 대화를 자동화하는 그런 정도. 그런데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챗봇들도 그게 딱히 이렇게 뭐 완전히 AI화 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도 많죠. 또 RPA가 도입되어 있다. 그래서 반복적인 비즈니스 업무를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 로봇이죠.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이게 도입됐었고 머신러닝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고급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서 더 유연한 대화 경험을 제공해다 이런 것들이 챗봇에 녹아들기 시작했던 시기고 또 RPA가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다양한 기업 시스템을 연결하는 워크플로우 자동화가 확산되는 그런 시기가 2000년대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부터 시스템 서버 간의 어떤 연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그런 시기가 됐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는 단순 규칙 기반 챗봇이 있었다면 중반에는 RPA가 도입됐고 2000년대 후반에는 통합 업무가 업무 자동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대 이후에 자연어 기술 발전과 LLM 기반 에이전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대까지는 규칙 기반 시스템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고, 2010년에서 19년까지는 챗봇과 RPA 기술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고요. 2020년부터 22년까지 GPT-3 등장과 대규모 언어 모델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LLM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23년부터 현재까지는 생성형 AI 에이전트의 확산과 발전,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달 몇 개씩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발표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LLM이 핵심적으로 기여를 하게 됐어요. 자연어 이해를 하고 생성 능력을 대폭 향상함으로써 에이전트들이 나오게 됐고 또 우리가 프롬프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요구하는 것들을 잘 맥락을 잘 이해하고 답을 주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새로운 에이전트의 특성을 보게 되면 멀티 스텝 태스크 플래닝 및 실행 능력.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하게 될 그 플로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동시에 활동을 하죠. 그래서 네오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동시에 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막 모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한 개씩 하나의 에이전트가 한 개 처리하고 한 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병렬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고요. 자율적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사용자 의도 파악 및 반복 작업을 자동화했다. API나 외부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 확장된 기능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생성형 AI 에이전트는 이제 오토GPT나 랭체인이나 GPT-4나 클로드나 또 클로 AI라는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그런 에이전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의 기술 구성 요소를 보면 LLM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에이전트 협력, 전문화된 여러 에이전트들이 함께 작업을 해서 복잡한 문제를 분업해서 해결하고 있다. 또한 외부의 에이전트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도구를 연동한다. 그래서 API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와 연결돼서 실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검색, 계산, 데이터 처리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다. 파일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도구 연동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액션 플레이닝,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거의 자율로 움직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 결과물까지 끌어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 GPT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 GPT는 이런 거네요. 자, 시장조사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했대요. 내가 방수 기능이 뛰어난 신발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방수 신발 시장 조사를 해주고 5개 경쟁업체를 조사해서 요거를 만들어 달라 했더니 약 8분 정도 걸렸는데 유료로 이걸 쓰는데 약 15센트 정도의 사용료가 발생했다고. 굉장히 퀄리티 높은 그러한 레포트를 제출해 줬다. 웹사이트 만드나 또는 게임을 만드는 이런 데들도 쓰이고 있다. 또 랭체인이라는 것은 기업 데이터를 통합 검색하고 맞춤형 챗봇을 구축하는 문서를 분석하고 요약 시스템들을 요약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랭체인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나오는 이제 그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료조사나 뭐 팟캐스트 제작, 마인드맵 이런 것들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챗GPT와 노트북 LM을 비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이렇게 간단하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런 자료들을 가져옵니다. AI 도구 선택 고민, 챗GPT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노트북 LM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돼서 노트북 LM의 정의가 무엇인지 주요 특징이 뭐 이것도 마찬가지. 챗GPT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펜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한마디로 뭐 문서 기반 AI 요약 도구다.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다 해줘요. 마인드맵을 그려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에이전트다. 이렇게 잠깐 맛보기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AI 에이전트 도입 실무 사례를 보게 되면 기업에서는 삼성전자, 신한금융, 팡 이런 데들이 AI 에이전트를 활용을 하고 있고 금융 공공기관에서도 법무부, 서울대병원, 행정안전부 뭐 이런 데서도 AI 에이전트들을 활용해 가지고 서비스들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AI 에이전트의 개념을 잠깐 살펴보면 그 AI 에이전트의 핵심 요점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수행하는 자율적인 AI 시스템이다. 자율성과 목표 지향성과 상호작용 능력과 학습과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 2022년 이후에 현재까지 생성형 AI 기반의 에이전트들이 나오고 있다. 기술적 기반은 LLM과 도구 연동, 멀티 에이전트 협력, 액션 플레이닝 이런 것들이 기술적 기반이다. 주요 플랫폼은 오토GPT, 에이전트 GPT, 랭체인, 플로 AI 등이 있고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AI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 개념 확인 퀴즈 한번 보면 다음 중 AI 에이전트의 핵심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율성이 있다, 목표 지향성이다, 인간 감정을 이해한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환경이란 것은 나 이외의 에이전트나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툴이나 이런 것들을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인간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AI 에이전트하고는 관계가 없다. 다음으로 대표 AI 에이전트의 체크리스트, 대표적인 AI 에이전트 플랫폼 두 가지 이상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겠죠. 에이전트와 일반 AI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에이전트의 발전 역사 단계를 조금 이해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